350만 경남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반갑습니다. 시민보입니다. 지역의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서 도민이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역의 대표 감시자 네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새로운 대표 감시자 두 분을 모셨는데요. 창원시의회 이혜련 의원님과 노창섭 의원님 모셨습니다. 노창섭 의원님 요즘 뉴스에서 자주 뵙습니다. 바쁘시죠? 예. 최근에 6월 임시회에서 제가 39사 스타필드 중단을 하는 발언하고 대산 정수장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언론에 자주 비추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최근에 요즘 문자 폭탄, 전화 폭탄 이런 이야기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전화 폭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주로 국회의원들한테 많이 가는 건데. 아, 그렇군요. 특히 이제 스타필드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라는 실감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뜨거운 관심을 받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만큼 많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 의원님도 이제 첫 출연은 아니세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스튜디오 분위기 좀 익숙하시죠? 제가 1년 전에 그 시내버스 관련해서 한번 나왔었죠. 근데 1년 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또 이렇게 진행자도 시민보 아나운서로 바뀌셨고 지금 양옆에 전부 이렇게 든든한 남성분들 계셔가지고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 편안하기도 합니다. 창원시의회에서 맹우 활약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대표 감시자로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눌 얘기가 많아서요. 본격 논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창원 시민의 식수원 하면 대산 정수장인데 논란이 뜨겁습니다. 물이 펑펑 나와야 할 이곳에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말인데요. 수백억 원을 들여서 만든 취수정의 일부가 수년째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창원시의 허술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감시 리스트 첫 번째, 바로 세금 세는 정수장, 어쩌다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대산 정수장이라고 하면 국내 최초로 강변 여과수를 끌어올려서 식수로 이용하겠다. 굉장히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곳입니다.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김용 기자님? 네, 90년대 하면 그 페놀 사태라든가 그 낙동강의 수질 오염 사고가 되게 좀 잇따랐었죠. 그래서 이제 이 취수원에 대한 좀 다변화가 요구가 됐었는데요.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이제 강변 여과수인데요. 창원시는 이제 지난 2001년에 전국 최초로 강변 여과수 공급을 시작했는데요. 이 강변 여과수의 공법이라는 것이 기존에는 이제 수돗물이 이제 뭐 염소라든가 이런 화학약품을 넣어서 이렇게 정수 처리를 하는 것인데, 강변 여과수는 이제 자연의 정화 작용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모래나 자갈층을 통해서 이제 자연 정화된 물을 상수원수로 이제 사용하는 것인데요. 표충수 대신에 이제 강변 지하의 45m 지점에 스며든 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것이죠. 강물이 이제 땅으로 스며드는 그 시간 동안 세균과 박테리아가 이제 자연히 이제 사라지는 것인데요. 3단계 정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수돗물이 생산되는 방식입니다. 사실 국내 최초로 창원 대산 정수장이 만들어졌다고 이슈가 많이 됐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그 정도로 창원에는 물이 좀 부족했었던 건가요? 현재 창원시에 물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구 창원 시절에 지금 의창구와 성산구가 되겠죠. 당시에는 재정 저립도가 60% 넘어서 경제적 여유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낙동강 킬스 정수장이나 펌프 정수장에 물을 정화해서 먹다 보니까 그 수질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창원시가 그 당시 박완수 시장님이 의도적으로 1단계 60만 톤, 2단계 60만 톤, 그러니까 약 1,500을 들여서 10여 년간 이 강변 여과수를 창원시민에 먹이자. 좀 전에 김용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모래밭에 낙동강 옆에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파일을 박아서 강변 일자 걸려진 물을 펌프해서 2차 정수를 해서 시민들에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 원수를 바로 지수해서 공급하는 것보다 수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전국 첫 사례로서 모범 사례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강변 여과수 사업을 최초 시도한 사업은 뭐 저렇게 나쁘지 않았다.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안정적인 식수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문제는 창원시가 이렇게 공도 많이 들이고 예산도 많이 들였는데 지금 이게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간략하게 또 설명해 주시죠. 창원시는 지난 2013년 3월에 그 대산정수장의 물 생산량을 6만 톤 가량 늘리기 위해서 낙동강변에 그 강변 여과수 그 취수정 5개를 설치했는데요. 그런데 이 중 취수정 3개에서 하자가 나타나서 약 4년 동안 이제 가동하지 않은 것인데요.
특히 세계 치수정이 이제 설계용역 과업 지시서에 나타난 그 치수 용량과 수질에 이제 부합하지도 않는데도 감리 업체가 준공 검사를 완료했고요. 창원시가 이제 당시에 준공을 승인한 것이죠. 시는 이제 하자로 인한 시설이 이제 미가동에 대해서 뒤늦게 자체 검사를 해가지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또 징계도 했고요. 감리 업체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 뒤늦은 조치인 거죠. 또 이러한 사실이 또 뒤늦게 알려져가지고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4년 동안 가동이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아무리 뭐 땅 속에 있는 거라지만 눈에 안 보이는 시설도 아니고 뻔히 눈에 보이는 시설이 4년 동안 한 번도 가동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안 알려지다가 이제야 지금 수면 위에 떠올랐는데 어떻게 돼서 밝혀졌는지 우리 문제 제기를 하셨던 노창석 의원님께서 직접 좀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 사실을 올해 초에 알았습니다. 2016년 7월 1일부로 제가 이제 해당 상임위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로 이제 변경되면서 이 사실을 동료 의원이나 공무원을 통해서 이거 보고가 된 사실을 알고 제가 확인 작업에 들어갔었습니다. 네. 확인 작업을 해보니까 2013년 앞에 말씀드린 강변 유가수 1단계, 2단계 중에 736억을 들여만 2단계 사업은 방사형 파일을 이제 5개를 박았는데 그 중에 3개가 문제로 이제 가동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고 그 관련된 여러 공무원들이라든지 관련 사실을 서류를 좀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서류를 입수해 보니까 2013년 3월경에 준공 처리를 해서는 안 될 사항들을 준공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가서 진짜 이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2015년 말에서 2016년 말에 이제 새로운 이제 상수도 사업소장이 인사발령을 받고 와서 업무 파악을 해보니까 북면 쪽의 대산 지역에 강변 유가수 체계가 가동 안 되는 사실을 알고 그 새로운 상수도 사업소니까 자체 감사를 이렇게 의뢰한 것 같습니다. 그 자체 감사를 해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밝혀진 거죠. 그리고 밝혀진 사실을 아마 여기에서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덮어서는 안 되겠다 판단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일부는 행정 조치를 하고 의회에 그 당시 작년이죠. 비공개로 보고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 덮을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다가 이게 분명하게 세금이 최소한 150억 이상에 투입된 예산이 4년째 가동이 안 된다면 이건 책임 소재는 분명히 가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그 6월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 보니까 이 치수정 만드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정확히 든 비용이 얼마며 또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마 도민분들이 굉장히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단계, 2단계 사업을 해가지고 1,500억 정도 들어갔고, 그 1단계는 약 801억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는 큰 뭐 직사형 공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건 2단계 사업 2013년에 준공한 736억을 들인 국비가 292억, 시비가 444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 1단계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1단계 때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직사형. 이제 2단 큰 차이점이 1단계는 직사형이고 2단계는 방사형이라는 건데 어쨌든 기술적으로 전혀 다른 비교를 해주실 수 있나요? 직사형과 방사형?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파악한 건데요. 직사형은 파일 우리가 지하수처럼 파일가 좀 작은 걸 여러 개, 창원시 같은 경우는 한 30개 정도를 여러 촘촘하게 25m 정도 수준으로 이제 박은 거고요. 방사형은 지름이 5m 안으로 큰 파일을 약 45m, 50m로 깊이 판 겁니다. 그 차이고요. 그런데 뭐 왜 차이가 있을 수 있냐면 깊이 파면 많은 물을 끌어올릴 수 있죠. 그러나 단점이 뭐냐 하면 깊이 파게 되면은 그 토양의 지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질이 올 수 있습니다. 땅 속에 다양한 물질이 있는 거죠. 최근에 여기 문제됐던 항공은 수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질의 핵심이 뭐냐면 발암 물질인 비소가 나왔습니다. 이 비소의 기준이 0.05mm인데 0.07 이상 나왔거든요. 그래서 깊이 파는 문제에 대해서 이 방사형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제대로 됐는지
대해서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저도 한번 이걸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시공사나 감리업체가 이제 이 사실을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양이 부족했거든요. 한 시수공당 15,000톤 일일 생산해야 되는데 하나는 11,000톤, 하나는 5,300톤밖에 안 넣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곳이 가동이 안 됐는데요. 그러면 이게 11,000톤밖에 안 된다면 설계수상이 15,000톤인데 문제가 생긴다면 공사를 중단하고 공법을 변경한다든지 설계를 변경해서 15,000톤이 생산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것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거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듣고 공세를 강행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세 번째 문제는 그러면 이제 공사를 완공을 했다니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 3월에 완공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준공 처리가 있습니다. 이 책임 감리이기 때문에 감리업체가 준공을 해서 창원시가 승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감리업체와 창원시가 이 사실을 현재 뭐 소송 중이라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 처리를 해서 공사 대금을 다 지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비소가 나오고 수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설계와 시공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 승인을 내줬다는 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하자 보수 요구를 했는데 업체에서는 거절했다는 거고 이 사실을 또 은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알고도 드러내지 않았다. 업체도 문제가 있지만 창원시의 행정에도 문제가 있네요. 집행부에서 창원시에서 덮었다. 알고도 덮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지난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도 비공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감사도 있었잖아요. 자체 감사를 통해서 우리 또 담당관 7급 공무원의 그런 징계 그것도 있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연수화 작업 또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2년 동안 또 확보해서 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새로운 공법이 시도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했지만 개선안을 가지고 해보는 것조차도 새로운 공법이기 때문에 또 이걸 불용 처리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하자보수가 감리 또 시공업체에다가 3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이제 요청을 했지만 그쪽에서 불인정했죠. 자기들이. 그래서 지금 재판 과정이 그러니까 2016년 7월 달 거의 1년 동안 그래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저희가 이게 지금 5차 변론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제가 보면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집행부가 그러니까 창원시 집행부가 잘했다, 시공사가 잘못됐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조차 사실은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재판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 또 행정의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 알고도 쉬쉬한 것은 아니고 문제가 드러났을 때 관련 공무원 징계하고 그리고 하자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안 되니까 소송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현재 소장 2015년 말에 오신 소장님은 조금 전에 이혜련 의원님 하신 대로 나름의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미흡하지만 나름의 행정 조치를 잘 취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2013년 3월입니다. 이 이제 문제가 준공되는 시점은 2013년 3월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이 넘습니다. 그 당시에 준공 시점에 담당했던 공무원이나 책임자라든지 감리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덮었다는 것이죠. 2013년에 준공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럼 준공 시점부터 5개 공 중에 2개 공은 가동되는데 3개 공은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2015년에 와서 2016년도 감사할 때까지 3년간도 쉬쉬한 거죠. 그럼 전임 상수도 사업소장이나 그 당시 관련 공무원들은 2013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3년 동안 숨긴 그런 사실이죠.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현 소장의 책임이 있다.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이 책임자들은 이 사건을 제가 그 당시에 일대 종합 일대 의회거든요. 저는 관련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 당시 해당 상임 소속된 의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보고가 됐냐? 네.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그 당시에는 보고가 안 됐다. 자기들도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문제제기했을 건데 전혀 보고가 안 됐다. 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그 시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표현을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창원시든 업체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결과가 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네, 네. 뭐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도민의 입장으로서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금이 들어간 문제이기 때문에 가동되었으면 좋겠지만 노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이후로 가동이 되지 않았고 그 부분이 가장 큰 본질이고요. 그럼 시설 하자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시정을 해야 되는 게 창원시 행정의 문제인데 그것들을 4년이 지난 이 시점에까지 몰랐다는 것이고 그걸 설령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았다면 그건 더 문제가 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대금 처리하는 준공 처리를 또 해줬다는 점. 네. 그래서 지금까지 또 그것들이 또 이 논란이 돼가지고 업체와 소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가타부터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논란만 계속되는 것이고 그럼 그거를 바라보는 시민 입장, 도민 입장에서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점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현은 의원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 해당 공무원과 또 업체에 대한 징계, 처벌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좀 전에 노찬석 의원님이 설명하셨듯이 그 현 집행부 들어서는 그 조치가 있었죠. 그러니까 뒤늦게나마 이제 감사를 했던 건데요. 그 강변 요가수 사업 과정과 관련해 갖고 당시 담당자에 대해서 그 징계를 했는데 징계받은 공무원이 이제 7급 공무원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당시 업체에 대해서 벌점을 또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전 집행부라고 볼 수 있겠죠. 2013년 무렵에 그 취수정에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을 때 왜 당시에 그 즉각 보수를 요청하는 조치가 없었던가. 이 부분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임을 또 가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뭐 우리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제 김해 씨 사례하고 완전 대비가 되는 거죠. 네. 이 방사형 말씀드린 방사형의 강변 유가수 사업에 대해서 김해 씨도 건설 회사는 다르지만 똑같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김해 씨 같은 경우에 17,000톤이 설계되는데 거기 안 나와서 2개공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해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 준공을 처리하지 않고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해서 200억에 보수공사업이 200억을 성소를 해서 설계를 변경하고 공법을 변경해서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서 올해 올 9월 되면 완공해서 준공을 해서 김해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방치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김해 씨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년간 그냥 듣고 모른 척하고 있던 창원시의 행정은 너무나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창원 시민들에게 지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모범 사례였는데 어쩌다 이게 불명예스럽게 이런 일로 전국 뉴스를 다시 타게 될 줄이야 참 아무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네. 네. 근데 뭐든지 제가 볼 때 최초로 하는 거, 처음 시도하는 일, 이런 일은 꼭 그 성공과 실패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강변 여가수 문제에 있어가지고 정말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도민들에게 정말 저희가 창원시 입장에서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쨌든 미안한 마음 많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정말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이 부분을 정말 타산지석으로 생각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도록 좀 더 행정에서도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강변 유가수를 하면서 느낀 것은요. 1차적 책임은 설계란 설계업체 제대로도 이게 기술적 검토 설계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 시공업체. 시공업체는 설계대로 공사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 세 번째 감리업체. 제대로 감리를 해야 될 감리업체입니다. 그런데 설계업체와 감리업체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제대로 감리하기엔 이 세 개의 책임은 저는 제일 크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행정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뭐 행정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뭐 오류가 날 수도 있고 네, 뭐 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멍나는 행정을 자꾸 땜질식 처방으로만 막으려다 하다 보면 분명히 덧나고 또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